박수로 맞아주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에서 할까요? 그냥 할까요? 이걸로 하시면 나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것도 같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가서요. 여러분이 질문을 하면 마이크를 대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유기사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생각하거든요. 친환경, 그 중에서 유기농 하시는 사람은요,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강의할 때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 강의할 때는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은 어떤 거든 질문하셔도 되고요. 강의하는 내용하고 조금 그 분야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하고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질문하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해야만 여러분 본전 찾아요. 질문 안 하면 본전 못 찾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재에 아무리 잘 필기해도 집에 가면 복습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하기 때문에요. 이 자리에서 다 알고 가셔야 돼요. 알았습니까? 네. 제가 기차 시간이 5시 39분입니다. 원래 4시지만요. 오늘 목이 쉬어도 5시까지라도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 왔습니다. 크게 제가 이렇게 나누어요. 유기사과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반적인 비료를 설명하는데, 조금 설명하는데, 그거를 유기농 비료를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 퇴비에 대한 내용, 퇴비 쓰세요? 퇴비 쓰세요? 예. 여러분 만들어 쓰기도 하고 유기농 목록 공시된 거 쓰시죠? 예. 그거 쓰시면 됩니다. 그냥 목록 공시된 퇴비를 그냥 퇴비라고 할게요. 그냥요. 여러분이 만약 이 퇴비차 만드는 방법만 잘 알면 그러면 유기농 사과도 일반 사과에 비해서 크기도 떨어지지 않고 색깔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요 제조하는 방법은 실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강의 들으시는 분은 제가 다른 분이 하는 것도 다 보여드릴 거거든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기농 자재를 갖고 퇴비차 만드는 방법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유기질 비료, 유박 비료도 쓰세요? 목록 공시된 거. 다 목록 공시된 걸 할게요. 유기질 비료도. 예. 그러면 그거 설명할게요. 센터 미생물도 좀 갖다가 쓰세요? 대답 안 할 거예요. 지금 음성 사람들은요. 아, 그래요? 잘만 쓰면 좋고요. 그냥 흙에 뿌리면 토양에 뿌리면 의미 없어요. 다른 거하고 섞어 써야 돼요. 안 되는구나 이게. 다른 것하고 섞어 쓰지 않으면 유기센터에 주는 미생물만으로는 너무 숫자가 작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식물 양분 이해는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질소는 왜 필요할까? 인산은 왜 필요할까? 칼륨은 왜 필요할까? 예. 왜냐하면요, 질소, 인산, 가리를 주지 않으면 안 커요. 여러분 유기농도 질소, 인산, 가리를 줘야 커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 자재 중에서 질소, 인산, 가리가 들어있는 걸 사서 쓰는데 파는 데로 다 사다 쓰면 돈 너무 많이 들어요. 그걸 사다가 좀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칼슘, 고두병 때문에 칼슘 많이 만들어 쓰죠. 근데 이게 제일 골치 아파요. 왜냐면 이게 배터리가 다 된 거 같네요. 이게. 제가요 목소리가 작아서 하겠습니다. 칼슘은 어쩔 수 없이 달걀 껍질이나 폐화석 갖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농 하는 사람들은 되게 편안해요. 왜냐하면 염화칼슘 사다가 써버리면 고두병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법을 써야 돼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이 고토는요, 당도를 높이는 거예요. 요거 뭐냐면요, 요거 당도 높이는 거예요. 요거요. 그런데 유기농에도 당도 높이는 게 있어요. 비료가. 그 다음은 황은요, 색깔을 좋게 해요. 유기농에도 색깔 좋게 하는 비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NPK, 칼슘, 마그네슘, 황이 있는데 이거는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칼슘은 어쩔 수 없이 달걀 껍질이나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요 비료가 있어요. 무슨 비료가 있느냐면 질소하고 인산이 들어있는 비료가 요게 구아노예요. 구아노. 칼륨, 마그네슘, 황이 들어있는 게 외국말로는 랑베나이트예요. 그리고 설포마그라고 팔기도 해요. 또는 유황가리고토라고 팔아요. 아시죠, 여러분? 예. 요것만 그러면 N, P, K, 마그네슘, 황이니까 화학비라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유기농하는 사람들은 질소, 인산, 칼륨, 마그네슘, 황만 잘 주면 크기는 똑같아져요. 화학비로 준 거하고 똑같아요. 요거는요, 이따가 점심 먹고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골치 아픈 게 미량요소가 있어요. 미량요소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유기농하는 사람들은 좀 힘들어요. 네. 여러분 아마 요 연면십이나 관주할 때 쓰는 것, 이것도요, 하고, 영양제 있거든요, 영양제. 유기농으로 만드는 영양제가 있어요. 여러분 저 쓰지 마세요.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저거요, 동영상으로 볼 거잖아요. 동영상 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듣고 또 이렇게 들으면 더 좋아요. 그 동영상을요, 일할 때 틀어놓고 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는 집안에 있을 때 듣고 해서 우리가 우리 한국 친환경협회에서 이거 하는 이유가 자꾸 보려고 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쓰다 보면 못 따라와요. 유기농 종합영양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과가 조금 덜 크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좀 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생선 아미노산 액비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어떻게 만들어 쓰세요? 까나리 액젓이요? 시기 지난 거요? 그렇게 만들어도 써도 되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쓰면 되게 편해요. 여러분, 어분 파는 거 있거든요, 어분이요. 어분하고 아주까리가 들어있는 한 2만 원 조금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거를요, 아주 쉽게 발효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한 포대 2만 원, 15kg짜리 한 포대면, 그러면 그거 만들어 놓으면 1년 내내 써요. 그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바닷물도 쓰세요? 바닷물 설명하는 사람들이요, 너무 비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많아서 제가 과학적으로 바닷물에는 무슨 장점이 있고 무슨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봐서 판단해서 잘 쓰세요. 안 하면요, 엽기가 더 많아요. 염분이 있으니까요.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든 질문해도 할게요.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제가요, 막 속상한 게 있어요. 뭐가 속상하냐면요, 제가 몇 년 전에 농민신문에요, 유기농 하는 사람 때문에 이런 글을 썼어요. 무슨 글을 썼냐면, 예?
검색해 보는 겁니다. 제가 이거예요. 제가 이걸 썼어요. 왜냐면요, 유기농 하는 사람은 다 좋은데, 예? 너무 철학적으로 접근해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접근하니까 미생물 주면 다 된다, 부엽토 주면 다 된다는데, 미생물하고 부엽토 양분 없어요, 거기는. 근데 그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유기농은요. 왜냐하면 사과가 철학적으로 아무리 봐도 안 커요. 이게 크게 만드는 비료가 뭔가, 그럼 유기농 자재에는 뭐가 있는가, 이 유기농 자재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싸게 사서 적게 들여서 생산할까,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썼죠. 유기농은요, 여기에 있는 구안호하고 랑베나이트를 모르면, 그러면 유기농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안호하고 랑베나이트만 잘 조합해서 균형 있게만 조합하면, 그러면 화학 비료처럼 똑같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게 있죠. 잘 크게 만들까, 달게 만들까, 색깔 좋게 만들까. 그건 여러분들이 조절해서, 구안호를 많이 넣을까, 랑베나이트를 많이 넣을까? 아니다. 구안호는 90%, 랑베나이트는 10% 이렇게 넣으면 크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구안호를 한 60% 넣고 랑베나이트, 유황가리고트를 40% 넣을 거야. 그러면 그건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달고 색깔 좋게 만드는 거예요.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기 용도에 맞게끔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 설명할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동영상에 대한 건 틈틈이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항상 이 생각을 하죠. 위에 있는 내용들을 크게 강의를 이렇게 강의를 해요. 하루 오면은 하루 종일 해봐야 요 퇴비, 유기질비료, 미생물 요게 하루 정도예요. 한 대여섯 시간 해요. 그 다음에 요 식물 양분 이에는 유기농을 하든 친환경을 하든 NPK, 칼슘, 마그네슘, 미량 요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일반농 하는 사람은 화학비료, 무기질 비료를 쓰고, 유기농 하는 사람들은 NPK, 칼슘, 마그네슘 이러한 비료 성분을 유기농 자재로 쓰는데 어떻게 하면 싸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만능 종합 영양제 요것들을 잘 조합하면 내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유기농 파는 사람도요, 다 원료 사다가 지가 만드는 거 비싸게 받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선생님 몇 평 하세요? 선생님은요? 예? 저는 좀 작은 편입니다. 상관없어요. 한 2,000평. 아이고 2,000평인데 작대요. 제 제자 중에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왜냐면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감귤을 600평 하는데요, 유기농을 했습니다. 김순국 선생님이세요. 600평인데요 한 가족이 밥 먹다가 남아요. 600평에서 소득하는 것이. 왜냐하면 유기농인데 품질을 일반농 하는 것보다 더 맛있고 겉으로 보기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택배로 팔아요. 그리고 완전히 익은 다음에 진짜 맛 좋을 때만 팔아요. 600평으로 해요. 2,000평 큰 거죠. 2,000평이면 남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종합 영양제, 내가 거기에 비료를 주는데, 유기농 자재를 주는데, 그저 한 2,000평이면 10만 원어치 정도 사면 유기농 구안호, 랑베나이트 사서 내가 조합을 해서는 잘 크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할 거예요. 유기농은 돈 많이 들면 안 돼요. 그러면 손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내용들, 필요한 내용들, 또 여러분 여기다 보니까 토양 종합 검정실이 있던데, 우리 음성센터에요. 토양 검정센터에 있는 것을 보고 내 토양을 보고 스스로 내 토양이 뭐가 좀 부족하구나, 그런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강의하러 올 때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강의할 때는 퇴비차 강의를 하면 그 생각을 해요. 듣는 사람들 중에 20, 30%만 만들어 쓰겠구나. 그렇지만 오늘 여기 강의 듣는 분하고 또 온라인으로 강의 듣는 분은요, 다 만들어 써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선은 여러분 집 앞에서 우리가 먹으려고 키우는 텃밭 있죠, 텃밭, 채소밭. 거기다 써보세요. 비료 하나도 안 주고 농약 하나도 안 줘도 그럼 잘 큽니다. 집에서 집사람이 그러거든요. 우리가 먹을 건데 농약도 치지 말고 비료도 주지 말고 잘 키워. 맹물로 키우면 먹을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퇴비차로 키우면 충분히 먹다가 남을 정도로 큽니다. 단 충은 못 없어요. 병은 아주 많이 줄어들어요. 병은요. 큰 거차 되게 잘 커요. 저는요 항상 강의할 때마다 퇴비차를 되게 강조를 해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퇴비차 만드는 방법만 알아가는 것도 오늘 반본전은 찾아요. 거기에 영양제 만드는 유기농 영양제 그 만드는 방법만 알면 그러면 본전 찾습니다. 돈이 안 들어요. 품질이 많이 좋아져요. 병 줄어들어요. 충은 못 없어요. 병은 많이 줄어들어요. 점점점 자기만의 농사법을 만들어요. 유기농의 단점이 이거예요. 남이 밭에서 쓰는 걸 지가 쓰면 지도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어떤 밭은 물이 잘 빠지기도 하고 어떤 밭은 안 빠지고 어떤 밭은 경사 졌고 어떤 밭은 움푹 파진 데 있기도 하고 어떤 밭은 햇빛이 많이 들고 어떤 밭은 햇빛이 안 들고 어떤 밭은 냉기가 흐르고 어떤 밭은 안 흐르고 다 달라요. 우리 애들도 키우면 똑같이 먹여도 다 키가 다르잖아요. 뚱뚱한 것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다르기 때문에 자기 밭에 맞는 걸 해야 돼요. 남의 걸 딱 보면 이 비료가 이 유기농 자재가 무슨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거를 내 밭에 쓰면 뭐에 좋겠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해야 돼요. 나 가장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유기농 하는 사람들이요. 맥반석 쓰는 사람들이에요. 고령토 쓰는 사람들이에요. 맥반석은 돌멩이에요. 돌멩이는 물에 안 녹아요. 물에 안 녹으면 식물에 흡수를 못해요. 그러면 헛거라는 얘기예요. 흡수가 안 돼요. 그럼요. 물에 안 녹으면 흡수 안 돼. 무조건 물에 녹아야 흡수가 돼요. 여러분 또 쓰는 것 중에 뭐 있어요? 점토광물. 정말 속상해요. 점토광물. 저 논밭에 있는 게 점토광물이에요. 유식하게 얘기하면 점토광물이에요. 좀 다르게 얘기하면 점토. 우리가 얘기하는 건 흙. 그걸 다 유기농자재로 판매하는 거예요. 왜? 유기농자가 1000가지가 넘어요. 목록공시 된 게. 유기농자재는 이러면 다 유기농자재가 돼요. 사람이 화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거는 다 유기농자재가 돼요. 그러면 뭐냐? 산에 있는 흙 갖다가도 팔아도 유기농자재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얻어야 되는 사람이 유기농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요, 남이 거 자꾸 들으면서 남이 좋다면 좋은 줄 알고 써요. 근데 이렇잖아요. 어떤 밭은 비료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해도 잘 크고 당도도 높아요. 그건 왜냐하면 사과가 있으면 사과가 좋은 이유는 1. 품종이 1등이에요. 두 번은 재배 기술이에요. 전정도 잘하고요. 충도 잘 없어고 병도 없어야 돼요. 세 번째는 기상 조건이에요. 아무리 품종이 좋아도요. 그늘진 곳에 있는 사과는 맛없어요. 햇빛 잘 비춰야 돼요. 그 다음이 토양하고 비료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줬더니 되게 좋아. 근데 그 사람은 이것 때문에 좋은지 품종이나 기상 조건이나 지형 때문에 좋은지를 몰라요, 이거를요. 그러면 다 그 생각하잖아요. 와, 이것 때문에 좋은 줄 알구나. 그러면 솔깃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유기농의 제일 골치가 이거예요. 유기농 하는 사람들은요, 외국의 유기농은 이렇게 합니다.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이게 막 좋다면 이게 왜 좋아해요? 왜 좋아? 그건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좋은 거야. 이거를 다 따지고 난 다음에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좋다면 그냥 다 써요. 그래서 유기농 하는데 너무 미생물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유기농이 제일 숫자가 작아요. 0.2%밖에 안 되잖아요. 독일은 7%, 8%입니다. 이거는 독일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자요. 일단요,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정말 안 들어요. 티백 녹차나 믹스커피 있죠? 커피 자기 스스로 못 타먹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커피를 타먹는데 너무 어려워서 꼭 애기 엄마가 타줘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소감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직접 타면 맛없어요? 내가 다 먹으면 믹스라도 맛이 하나도 없어요. 사모님 잘 드셨네요. 만약 저한테 전 엄마, 전이거든요, 큰애가. 전 엄마, 믹스커피 한 잔만 타줘. 그러면 당장 이럽니다. 손이 없어, 팔이 없어.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 사모님 좋은 사모님 얻으셨네요. 업어주세요, 가서. 예, 믹스커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녹차 할게요. 녹차를 넣는다. 뜨거운 물을 붓는다. 예. 우러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건더기 건져낸다. 그 다음 마신다. 예요. 자요. 퇴비차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런 부직포 같은 보자기에, 부직포도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완수퇴비를 넣는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이 퇴비가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된 걸 써야 돼요. 대부분 다 유기농자재 목록 공시된 거는 괜찮아요, 다요. 이걸 부직포에 넣고 막대로 젓는다. 그러면 색깔이 간장 색깔이 돼요. 다음 뚜껑을 덮어요. 필요할 때마다 내가 관주하거나 필요할 때 아니면 사고가 잘 못 클 때 물을 부어 놓고 여기에 있는 퇴비차 만들어 놓은 거를 바가지로 넣어서 색깔이 어느 정도 보리차 색깔 될 때까지 된 다음 뿌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요게 500리터 25말짜리거든요. 보통 25말짜리를 쓰면 과일 농사하는 사람은 보통 700평 내지 800평 들어가요. 800평 써요, 1년 동안. 왜냐하면 조금씩 타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2000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세 통만 만들어 놓는 게 세 통만요. 그 다음에 내가 줄 때마다 주고 다른 것들은 지금 하던 방법 그대로 하세요. 하는데 저것만 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2003년도 20년 전에 제주도를 방문한 독일 교수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뜨문뜨문 할 말이 없어서 제주도 관광 설명은 잘 못하고, 당신네는 유기농이 7, 8%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0.2%밖에 안 된다. 왜 30배만 쳐놔요? 당신네는 정부에서 유기농을 잘 지원해줘요 했더니 지원 안 해준답니다. 하나도. 그러면 그거 비싼 걸 어떻게 써요 했더니 그분이 퇴비차로 농사를 짓는답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도 내용을 설명을 할게요. 완숙 퇴비를 고른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유기농 퇴비지만 냄새를 맡아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다 유기농 목록 공시된 퇴비는요, 거의 7, 80%가 발효가 잘 돼 있어요. 그거를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그 다음은 통에 넣고, 위에 설명한 것처럼 보자기에 집어넣은 다음, 통에다 넣고, 우려내서 간장 색깔이 되면 쓸 때마다 이렇게 씁니다. 항상 제가 처음에 강의해요. 돈이 안 들잖아요. 여러분, 유기농 퇴비는 한 포대에 얼마예요? 보조받고. 보조 빼면. 2,000원, 4,000원 하죠. 그러면 일반 퇴비하고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항상 처음에 강의하는데 퇴비의 좋은 성분을 물로 우려내고 재발효시켜서 물에 녹는 성분, 양분, 아미노산, 항생물질을 영양제, 관주, 연면시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저게. 쓰는 겁니다. 한 번 배우면요, 점점점 다른 걸 거기다 타기 시작해요. 칼슘제, 여러분 초산칼슘, 요것만 못 타요. 다른 건 다 탈 수 있어요. 한 번 배우면 쉽고 계속 자기 농장에 발전할 수 있습니다. 채소재배 안 할게요.
저는 오늘요, 당도 높이고 크게 하고 색깔 좋게 하는 것 중심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유기농은요, 구아노, 랑베나이트 요거 두 개만 사면 돼요. 요 정도면 될 겁니다. 아마 조금 비싸더라도요. 선생님 2,000평 할 거면 구아노 2포대, 유황가리고토 1포대. 그럼 유황가리고토는 좀 남아요. 내년에 쓰면 돼요. 네. 저걸 놔두면서 무기질비로 못지않게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은 사과가 크게 만들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칼슘 연면 시비할 때 여러분 이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어요. 이건 뺄게요. 여러분요, 수확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과 수확하고 난 다음에 감사비료 줘요? 안 줘요? 대답 안 할 거예요, 진짜? 저희 바빠서 못 줍니다. 예? 그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 뭐 동력이 되고 바빠서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그러면 해거리 하거나 그 다음에 과일이 좋을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감사비료예요. 특히 과수는 감사비료를 안 주면은요, 한 해 그 다음에는 품질이 좋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요. 이따가 설명을 잘 할게요. 기본 퇴비차는 퇴비차만 넣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경험이 쌓인 사람을 제가 명인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다른 것들을 넣는데 여기는 무기질 비료가 있지만 유기농 자재를 넣어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배운 다음에요. 들은 다음에 그때 한 10년 동안은 대충 설명했어요. 그냥 잘 모르면서 소개만 했어요. 그러다가 2010년도부터는 1년에 50번 내지 100번 강의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저한테 동영상을 많이 보내줘요. 고마워가지고. 당신 때문에 품질이 되게 좋았으니까 이거 이렇게 했다. 뭘 고치면 되겠냐. 그 동영상을 오늘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외에도 퇴비차 동영상 되게 많아요. 근데 그대로 따라하면 안 돼요. 왜? 그거는 그 사람한테만 맞는 거예요. 내 밭에 맞아야 돼요. 네?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원리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간장은요, 콩을 삶은 다음에 발효시켜서 소금물에 우려내면 간장이에요. 오래되면 진장이에요. 간장이 좋아요? 진장이 좋아요? 진장이 좋아요? 오래된 간장이 좋아요? 정말 여기 저 음성 사람은 대답 안 할 거예요, 진짜. 예? 어제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데요. 저도요, 저 들은 거예요, 저요. 오래된 걸 진장이라고 한답니다. 진짜 배기 간장이라고. 어제 저녁 때 와서 식사를 했거든요. 뭘 물어봐도 그 아주머니가요, 대답을 안 해요. 여기서 제가 끝나면 음성역 가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식사했는데, 음성역까지 멀어요? 했더니, 가까워요? 얼른 가요? 가까우면 금방 가요. 자세히 설명을 안 해요, 그냥. 그러시던데, 오늘 다 똑같네요. 여러분, 보이차라고 들어봤어요? 그건 녹차를 발효시킨 것을 우려낸 게 보이차입니다. 퇴비차는요, 가축분하고 부자재를 완전히 발효시킨 다음 우려낸 거예요. 그래서 메주로 우려낸 것, 보이차 우려낸 것, 퇴비로 우려낸 이 색깔이 다 똑같습니다. 절대로 구별 못합니다. 왜? 미생물이 먹고 뱉어낸 것은 다 간장 색깔이에요. 여러분, 생선 액비를 발효시켜서 만든 것도 간장 액비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한 까나리 액젓도 간장 색깔이에요. 물 타니까 묽어진 거예요. 절대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퇴비도 잘 만들어내면 여러분 음식할 때 간장이나 발효액 넣는 것처럼 여러분 소금으로만 간 맞춘 거하고 간장하고 발효액, 젓갈 이런 걸로 간 맞춘 거하고 어느 게 맛있어요? 식물도 똑같아요.
화학비료는 소금으로 간 맞힌 밥이에요. 국물이에요. 그런데 퇴비차를 잘 우려내면 식물이 사람이 먹는 것처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발효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설명할게요. 메주가 잘 띄워야 좋은 간장이에요. 잘 부습돼야 좋은 퇴비차예요. 오래되어야 좋은 간장이에요. 오래되어야 좋은 퇴비예요. 퇴비가 오래되면 좋고요. 또요, 만든 다음에 오래 뒀다가 뿌리면 더 좋답니다. 안 변해요. 간장이 오래 두면 상해요. 퇴비차도 안 상해요. 특이합니다. 오래 쓰는 사람은요, 한 3, 4년, 4, 5년씩 써요. 그래서 또 경험이 많은 사람은요, 만들면 금방 쓰지 않고 한 6개월, 1년 동안 보관했다 써요. 그러면 보관하는 동안에요, 그 곰팡이가 위에 조금 피기도 해요. 어떨 때는 구더기도 껴요. 그렇지만 건져내버리고 써요. 간장 만들 때 숯이나 고추나 찝 같은 거 다른 거 조금씩 넣죠. 그러면 퇴비차 만들 때도 여러 가지 비료를 섞는데 여기는 제가 다른 자료 만드나 무기적인데 유기농 자재 이거 섞으면 됩니다. 그러나 물에 녹지 않는 걸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점토광물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유기농 자재에 대한 것도 물어보면 다 알려드립니다. 알았어요? 지금은 숙달이 조금 관계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따가 자꾸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유기농 찾아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유기농 비료가 무슨 성질을 갖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게끔 설명해 드릴게요. 인터넷으로 직접 보면서 알 수 있게끔 할게요. 간장은 모든 요리에 사용해서 맛도 좋게 하고 흡수도 좋게 합니다. 퇴비차도 모든 비료를 줄 때 관종이나 연면 시비용에 조금씩 타서 쓰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는요, 어떻게 강의를 해왔는지를 천천히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제가 오늘 강의할 때 무슨 설명을 하면 좋을까를 막 고민하다가 아니다, 요거 설명하면 좋겠고, 이게 제일 중요하겠구나. 이게 퇴비차를 좀 꼼꼼히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걸 안 다음에 동일 교수한테 배운 다음에 한 10년 동안은요, 엉성하게 강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죠. 퇴비를, 포도 퇴비도 상관없어요. 만든 퇴비도 상관없어요. 통에다 넣고 막대로 막 저은 다음에 간장 색깔이 되면 걸러내서 쓰세요. 이렇게 했는데 100명한테 강의하면 한 명도 안 써요. 왜 안 써요? 하고 물어보니까 거르는 게 너무 힘들답니다. 퇴비가요, 뻘처럼 되거든요. 걸으려면 처음엔 좀 잘 걸러지다가 나중에는 안 걸러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귀찮은 거 해요, 안 해요? 근데 유기농 하는 사람은 귀찮은 것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오케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장 색깔이 되면 잘 거른 다음 관주용, 연면 시비용으로 쓰고 좀 과일이 작다 생각하면 쓰고 감사비료도 쓰세요 했죠.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거르기가 귀찮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에요. 2009년도에 농업 마이스터 대학에 여러분 농업 마이스터 대학 들었죠? 마이스터 대학. 했는데 거기는 강의를 오래 하고 여러분처럼 숫자가 작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꼭 해라. 이거 하면 꼭 좋다 했더니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광목으로 주머니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퇴비를 넣고 만든답니다. 그렇게 만들겠대요. 그래서 저는 뭐 그랬죠. 한번 해보세요. 했죠. 했더니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우러내는 동안에 광목이 사가버려요. 미생물이 크니까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 사람이요. 그랬더니 광주에 있는 사람이 나주 사람이에요. 교수님 이거요, 한복집에 가면 망사가 있는데 그 망사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그 사람은 된통 당했어요. 왜? 망사 구멍이 크니까 찌꺼기가 관주 구멍을 막혀가지고 200만 원 주고 다 갈았답니다. 그래요.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농장에 있는 부직포로 하면 좋겠대요. 그래서 부직포로에서는 이렇게 주머니를 세탁소에 가서 미싱으로 박은 다음에 했죠. 이거 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게. 아, 왔다, 왔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 농장에 있는 거를 세탁소에 갖고 가서 주머니를 만들고 그걸로 쓰세요 했죠. 했더니 다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거 팔아요. 한약방에 가면 한약 추출 보자기라고 판답니다. 네? 한약을 추출할 때 쓰는 보자기 있거든요. 그거 판대요. 그 하나에 1,000원이나 1,500원 한대, 크기에 따라서. 그걸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다 저걸로 써요. 그 다음에 이걸 막대로 흔든대요, 막대로. 막대로 흔들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귀찮대요. 그래서 막대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막대로 젓는 이유가 뭐예요? 하니까 제가 그랬죠. 아, 저거는 물이 잘 혼합을 하고, 이렇게 막 물이 돌아가야, 그래야 잘 우러나는 거잖아요. 또 공기도 넣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난 기포기 쓰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에 한 1, 2년 있으니까 히터를, 농장에 있는 히터를 썼더니 더 잘 우러난답니다. 그러니까 이 만들 때 센터 미생물이나 EM이나 부엽토나 메주나 막걸리 넣기도 해요. 그 다음은 화학비료 넣는 사람도 있어요. 유기농 하는 사람은 유기농 자질을 넣어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발전한 것이 퇴비청이에요. 저 무슨 말이냐? 불편함은 원리를 잘 알고 조금씩 자기에 맞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예. 근데 원리를 잘 알면 처음부터도요, 고생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퇴비차를 만드는데요. 제가 이거는 대면 강의할 때 하려고 만들어 놓은 동영상입니다. 처음 만든 사람이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아주 잘 만든 사람이 만들어 해준 거예요. 이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제주도 친환경협회 회장이 하는 방법도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그냥 동영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고, 초보자 한 거, 잘 만드는 사람들 하는 겁니다. 주로 과수 내용이 더 많아요. 이거는요, 지금 제가 실습을 하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보면서 할까요? 여러분이 퇴비차를 그냥 만드는 걸 때는요, 이거만 있으면 돼요. 퇴비가 있어야 됩니다. 부직포가 있어야 돼요. 막대 있으면 돼요. 제가 여기는 할게요. 제가 그걸 갖고 왔습니다. 일단 퇴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은 유기농 퇴비를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꼭 이건 체크해 봐야 돼요. 발효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기계는 측정 못해요. 냄새로 해야 돼요. 무슨 냄새예요? 무슨 냄새예요? 약간 매주 냄새가. 예? 매주 냄새가. 이분은 너무 그 비유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매주 냄새는 아니에요. 아직. 흙내 같기도 하고. 흙냄새입니다. 흙냄새. 정확하시네요. 다 맡아보게 하려고 그래야 돼요. 나무 냄새만, 부엽토 냄새입니다. 이 냄새 나야 진짜 퇴비예요. 악취나는 냄새를 맡으면은요, 그건 안 돼요. 악취나는 냄새는, 그거는요, 뿌리옥병, 이 병 되게 많이 생겨요. 토양병이 생기는 원인을 다 퇴비에서 온다고 봅니다. 퇴비엔 들어갈 게 없잖아요. 화학비료에도 없잖아요. 네. 네. 알겠어요? 감 잡아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퇴비 쓸 때는 이런 냄새가 나게끔 퇴비를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이런 냄새 나야 돼요. 아시겠어요? 감이 와요? 모르겠어요? 코 막힌 것 같아요. 옛날에 저기서 거름 뒷배 나는 냄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옛날에 막 한 1년, 2년씩 놔둘 때 만든 퇴비 그 냄새예요. 예, 감 잡힙니까? 예.
스로요. 간만 잡아놓으면 돼요. 내가 퇴비차를 만들 때 그것만 갖고 그 냄새만 나면 되는 거예요. 별 냄새가 안 납니다. 별 냄새 안 나요? 근데 하여튼 냄새 맡아보고 이걸 내가 감을 잡으면 내가 쓰는 퇴비는 이 냄새가 나야 돼요. 이 냄새가 나면 그러면 된 겁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할 거예요. 제가요 부직포인데 부직포 비슷한 걸 실험용으로 조그만 걸 구해 갖고 왔어요. 이걸 넣는데요. 보통 25날 500리터에 한 포대 넣고요. 욕심내서 두 포대 넣어도 돼요. 근데 한 포대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난 좀 진하게 만들 거야. 여러분 커피 마실 때 하나 넣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진하게 해서 두 포대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이 막대로 저어도 되지만 막대로 저으면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디 갔지? 나 기포기 가져왔는데 여기 있구나. 기포기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요 철물점에 가서 3만 원 정도에 저는 실험하려고 어린 아이들 저 어항놀이 할 때 그 3,000원인가 4,000원짜리 샀어요. 이걸 넣었어요. 막대로 줘도 돼요. 여러분 집에 텃밭 할 때는 막대로 줘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놓고 할게요. 여기다 놓고 할게요. 여기다 놓고 할게요. 이거를 코드를 꽂았습니다. 이거는요 계속 켜놔도 되고 전기가 위험한 것 같으면 중간에 꺼도 돼요. 내가 있을 때만 켜놓고 밖에 나갈 때는 꺼놓으면 돼요. 그 다음 이 퇴비를 이렇게 담가 놓는 겁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녹차 마시는 거하고 똑같죠? 근데 이제 이게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유기농자재를 설명하면 여기다 유기농자재를 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밭에 보통 그 유기농자재 파는 사람이 그러거든요. 300평에 2포대, 3포대 넣으세요. 4포대, 5포대 넣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1000평 관리할 때 한 포대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사람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제주도에 있는 분인데,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감기를 빽빽하게 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옮겨 심었어요. 그래서 높은 이랑이라고, 그걸 성모기식이라고 하는데, 높은 이랑처럼 이랑을 좀 높게 만들고 간격을 띄웠습니다. 근데 옮겨 심으니까 나무가 자꾸 죽는 거예요. 과일도 열리면 아주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원진 선생님이 저한테 저걸 전화가 와서 설명해 달랍니다. 내가 그죠? 설명 못 한다. 이거는 직접 와서 봐야지.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하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할 때 와서 봤습니다. 이분 볼게요. 퇴비차 발효 6일차. 색이 진해진 듯 합니다. 잘 저어주고 이분은 기포기 없이 저었어요. 예? 갈수록 조금 냄새가 나다가 없어지네요. 저거를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 주기도 했는데 강의 듣고 나서 집에 있는 퇴비 그리고 한약방에 가서 부직포 산 다음에 얻었답니다. 막 들어 적은 거예요. 저렇게 저은 거예요. 저는. 그냥 통에다 저렇게 저어도 돼요. 왜냐하면 독일은 아직도 막 들어 저어요. 예, 잠깐만요. 근데 저렇게 빽빽하게 넣는 것보다 헐렁하게 넣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한 포대를 다 넣으려면 그 한약방에 가서 이게 하나에 한 1,000원, 1,500원 한답니다. 몇 개 사서 포대를 몇 개로 나눈 다음에 헐렁하게 넣으면 됩니다. 헐렁하게 넣을수록 좋아요. 이거를 보리차처럼 희석을 한 다음 그 다음에 나무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저분은 관주설이 안 돼 있어서 그냥 뿌렸어요. 특히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과일도 잘 크고 나무도 죽는 거 거의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걸 동영상을 보내줬길래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요 아주 설명을 꼼꼼하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이분은 군산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할 때 자기네 집에 불호라고 있었답니다. 나 불호가 뭔지 몰라요. 불호가 있었답니다. 거품 발생기. 근데 만들 때 옆에다가 모기향을 피워놔야 좋아요. 왜냐면 선생님 막걸리 좋아해요? 안 마셔요? 선생님은요? 선생님은요? 아유, 또 착한 사람 아닌데 무슨 막걸리 좋아하는데? 사람이 막걸리 좋아하는 것처럼 벌레들도 왜 막걸리를 좋아해요? 발효되는 걸 좋아해요. 벌레가 몰려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모기향을 피워야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은 저는 만나지는 못한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일반농 하다가 병이 자꾸 줄어드니까 무농약으로 한답니다, 자기는요. 오른쪽처럼 거품이 많이 나면 날수록 좋은 거예요. 이분은 왜 보냈냐면 너무 물을 욕심껏 가득 넣었더니 거품이 넘쳐나서 좀 지저분하다. 그래서 저걸 저렇게 보내준 거예요. 물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요, 통을 너무 큰 거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넣을 때는 25말 통에 퇴비 한 포대 넣어서 하지만 조금 넣어도 돼요. 많이 넣어도 돼요. 커피 마실 때 지 마음대로 타먹는 거 똑같아요. 이분은 농약 타는 통에다 쓰려니까 아까워서 시장에 가서 100리터짜리 통을 샀답니다. 퇴비 2kg만 넣었대요. 흰 설탕을 넣었대요. 왜? 저게 미생물이 크는 거니까 설탕이 넣어서 손해일까요? 득일까요? 득이죠. 그래서 넣은 거예요, 저 사람이요. 이건 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만든 겁니다. 저렇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써본 사람들의 특징이 막대로 젓는 건 너무 힘들어서 다 기포기를 써다. 기포기도 이따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무거나 돼요. 이분은 정말로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도시에 나가서 돈을 번 다음에 돈을 벌 때마다 영암에다가 땅을 사놨답니다. 고향이니까. 집에 나서 농사 지으려고. 거기에 배농사를 짓는데, 대봉감을 져요. 한 5, 6년 되실 거예요. 귀농한 지. 저분이 그 생각을 했대요. 야, 농사 지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근데 지금은요, 자기네 동네에서 농사를 가장 잘 짓는답니다. 저분이 한 5, 6년 전에 저한테 강의를 들은 다음에 재작년에 강의를 또 해달랍니다. 와서. 그게 내가 우리 박연현 씨한테 그랬죠. 박 회장 나 거기 하면 좀 창피해. 똑같은 거 어떻게 똑같이 강의해? 했더니 자기는 다 알겠는데 동네 사람 가르쳐 달랍니다. 왜냐하면 대봉감을 키울 때요, 원래는 이렇게 키운답니다. 근데 지가 교육을 받아보니까 강의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대봉감을 너무 크게 키우지 말고 짧게 키우랍니다. 그래야 햇빛이 많이 오니까 빛이 많이 들어서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당도도 좋아지고 품질도 좋아지고 농사 짓기도 좀 쉽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지었더니 수확량은 좀 떨어지지만 품질이 높아지니까 결국은 가격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격을 많이 받고 품질 높이는 거는 비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배기술, 전정기술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농사 짓는 사람, 사다리 타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 이거 안 하고 자기가 이렇게 짓는답니다. 그러면서 퇴비차를 냈더니 자기네 가격을 가장 잘 받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농자 계속 불러다 교육시켜요. 보통 자기가 알고 있는 기술은 남한테 안 알려주려고 하잖아요. 저분은 계속 알려줘요. 저 밤새 하얀 옷 입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은요, 중요한 게 자기는 경험해보니까 기포기를 잘 틀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온도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기포기가 중요하다. 다 자기 경험이죠. 이렇게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응? 이분은요, 제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가지 농사를 짓는데요, 하우스에서 농사 지어요. 평당 15에서 20만 원 나온답니다. 근데 이분은 10몇 년 지났어요. 초기에 제가 퇴비차 할 때 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계속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퇴비도 25마리에 4포대를 완전 진하게 넣어요. 아제론 미생물이라는 걸 사다 갔어요. 포도당을 넣어요. 물론 일반 농입니다. 이거를요, 요소도 넣고 황산가리도 넣고 아미노산도 넣고 효모균도 넣고 해양심층수도 넣고 이렇게 해서는 자기가 점점점 발전시켜서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되게 진하게 넣는 거 이렇게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퇴비차 만드는 사람마다 같이 만들까요? 지 밭에 맞게끔 만들까요? 자기 밭에 맞게끔 만들어 쓰는 거예요. 이분은 참외 농사하는 사람인데 성주에서 가장 농사를 잘 지으세요. 이분은요, 처음 할 때는 통에다 만들었다가 자기는 온도가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온도가 중요해서 우유 저장 탱크, 1톤짜리 우유 저장 탱크에 쓰다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퇴비차는 관시설 6군데 별도로 하고 이렇게 넣은 다음 시설 다 지가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벽시 발화장치로 온도를 맞춘답니다. 저분은 기포기를 쓰지 않고 물을 회전시켜요. 지가 경험을 해보면서 자꾸 지한테 맞게끔 저렇게 만들어 쓰는 거예요. 저렇게. 이분은요, 저장성을 오래 길게 하기도 하고, 물론 일반농입니다만 밀양요소 생기는 것도 한 번에 고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이렇게 관청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꼭 자기네 집에 시범농가로 정해서 해요. 이분은 꼭 그 컨테이너에 퇴비를 묶어서 만들어요. 퇴비 이분은 1톤짜리니까 2포대 넣고 복합비료 넣고 갯껍질인데 이 갯껍질이 뿌리를 좋게 해요. 돼지꼬리 히터로 30도로 만들고 처음엔 구수한 냄새가 났다가 나중에 좀 냄새가 역겨워지니까 온도를 좀 높이고 다시 말하면 만들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지가 조절한다는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더니 왜 퇴비 안 보여요? 하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만들어 보니까 퇴비를 깔아앉혀야 좋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 생각에는. 저분은 꼭 묶어서 저렇게 깔아앉혀서 이렇게 만들어야죠. 지 마음이에요, 이거요. 이 친구는요, 귀농한 지 10년이 안 됐어요. 선언했거든요. 배 탔거든요. 그러다 마누라가 너무 위험하다고 타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귀농하면서 땅을 샀는데 서늘리에 있는 겨울에 땅이 얼어서 값싼 땅을 구했답니다. 여기. 이게 중산간도로예요. 그래서 퇴비차를 만드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요. 물론 모기향은 켜놓고요. 25마리에 반 정도 넣어서 3, 4일 동안 발효시킨 다음 우려내고 발효시킨 다음 이거를 국물만 따라서 5톤 통에다 넣어요. 5톤 통에다 넣고 모기향이 나올 거예요. 모기향 하지 않으면 못 견뎌. 막 하루살이를 막 달라붙어요. 모기향 이렇게 피워놨어요. 모기향 피워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농사를 짓는데 가격 얼마 받는지 볼까요? 제가 연말 되면은요, 제가 제주농업 마스터 학장이었거든요. 퇴직하면서 이제 제가 후배 교수한테 물려줬는데 남들이 33,000원, 18,000원 받을 때 이 친구는요, 제가 직접 물어보면 부담돼 할까봐 우리 조교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이 33,000원, 18,000원 받을 때
10만 5천 원, 5만 5천 원 이렇게 받아요. 제가 올해 전화를 또 걸어봤어요. 야, 올해는 값이 어떠냐 했더니 올해는 좋은 품질이 없어서 가격을 더 높여 받는답니다. 좋은 게 없으니까. 이러면서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뺄게요. 그 문제가 있었던 거를 해결했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요, 블루베리 무농약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그 전남 광양에서 강의하는데 제가 담배 아직 못 끊었거든요.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러 나가요.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이 있다고 와서 하면 저는요 전주에서 왔어요 하더라고요. 왜요 하니까 제가 중국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강의하는 거 들으려고 귀국 중국 가는 날짜를 변경해서 비행기표를 변경해서 왔답니다. 그래서 들은 다음에 저한테 보내준 동영상이에요. 제가 찍은 거 아니에요. 다 지네가 효과가 좋으니까 다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또 그리고 물어보려고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도대체 이 통이 얼마짜리 통이에요 하니까요. 물 10톤에 탭이 1톤 쓴답니다. 근데 이게 색깔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온도를 안 높이면 색깔이 이렇게 연하다. 온도를 높여야 된다. 근데 중국은 농사용 전기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온도 높이가 쉽지 않을 거다. 중국은요, 가정용보다 전기세가 농사용은 2배 내지 3배 비쌉니다. 중국은 농업인 인구가 10억이 넘거든요. 10억 명이 밭에서 전기를 써버리면 산업용 전기가 없답니다. 아주 비싸요. 중국은 창고에도요, 전기 없어요. 그런 좀 촛불쾌화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요, 이 사람 동생을 만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김채선, 김혜선, 이 친구는 그 마이스터대학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보여주니까 이 김채선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야 제가 형님한테 얘기해서 교수님 강의 받으라고 했어요 하더라고요. 그러냐? 도대체 블루베리를 몇 평 하냐 하니까요. 형님이 중국에 와서 블루베리를 40만 평 한답니다. 무농약으로. 어떻게 하냐 하니까요. 중국에서는 그 마을 사람들을 인부로 고용을 하면 그 땅을 임대해 준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임대하는데 그 인건비가 싸대요. 뭐 말로는 한 50만 원 이하면 그냥 1년 내내, 한 달 내내 쓴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원래는 한국에다 수출하려고 무농약으로 수출하려고 하다가 중국에서 다 팔아버린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한 거예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형님께서 안부 전해달랍니다는 거예요. 저분이 계속 저렇게 동영상을 보내주면서 자문을 받죠. 전기 높이지 않으면 이거 그러면 색깔 안 나온다. 볼까요? 제가 이걸 한 지 40분 지났어요. 그래도 뭔가 많이 우러나오지 않았어요? 예? 이게 조금 지나고 온도만 잘 맞춰주면 간장 색깔로, 완전히 간장 색깔로 변합니다. 소금만 치면은요, 간장하고 구별 못해요, 먹어봐도. 보이차 색깔하고 똑같아요. 보이차 이 색깔이잖아요. 그냥 저거를 내가 농작물에 쓰는데, 여러분은 유기농을 하기 때문에 유기농자재를 타서 쓰면 마치 화학비료처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얘기 했죠. 작은 건 해결해 드릴게요. 작은 건 해결해 드릴게요. 이 친구는요, 제주 친환경 농업 연합 회장이에요. 오른쪽에는 저 친구예요. 마이스터 대학 1기 제 제자입니다. 내가 이걸 가르치면서 간장에 만드는 원리하고 똑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요, 이렇게 만들어 쓰는 거예요, 자기는요. 50말 통에 탭이, 무농약이에요. 유기농이 아니고 무농약이에요. 탭이 5포대, 21복비 1포, 갯값질 5만원짜리 1포,
부엽토 5kg,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유산균으로 해서 반 정도 넣어요. 거기에다가 감귤 비상품을 채워요. 그 다음 1년 동안 내버려요. 1년 동안 내버린 다음에 1년 지나서 그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걸르라고 해서 다 걸러놓고 이걸로 농사 짓습니다. 그러면 한 통 만드는데 탭이 5포대 10,000원, 21호비 10,000원, 갯껍질 50,000원, 70,000원, 7만원으로 1,000평을 해요. 3,000평 합니다, 사람. 근데 또 좋은 건 뭔지 아세요? 기록을 어마어마하게 잘 해놔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한테 너 며칠 날 이거 써라 저거 써라만 얘기를 하면 몇 시 몇 분에 몇 분만 틀어놔라 그러면 자동으로 틀어놓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안 받아서 미안합니다. 조금 이따 질문 받고 갈게요. 농약 사용한 레몬보다 더 깨끗해요. 더 깨끗합니다. 이 친구 하는 말이 그거예요. 원래는 병해충을 방지할 때 보통 하우스거든요. 7번 내지 8번 쓰는데 퇴비차 쓰고 난 다음은 2번밖에 안 쓴답니다. 농약을. 유기농자재, 친환경자재를요. 그거밖에 안 한답니다. 이게 그 친구가요. 자기가 만들고 있는 방법을 적어 보내준 거예요. 갑자기 2018년 11월 달에 저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이게 뭐냐 했더니 레몬을 키우는데 400g짜리를 키웠답니다. 이 실험도 많이 해요. 근데 조금만 하면 500g짜리를 만들 수 있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남종아. 저 남종씨, 남회장이, 이제는 우회장이죠, 이제는요. 저기, 500g 되면 나 신세 잊지 마. 했더니 하는 말이, 레몬은 100g 이상 지나면 파츠에서 못 판답니다. 그냥 한번 해본 거래요. 해봤더니 저거의 단점이 뭐냐. 크기는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는데 저장성이 떨어진답니다. 그게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년요, 농업인의 날 친환경 대상 받았어요. 오늘 이 친구예요. 우리 친환경 농업협회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이분이요? 그다음에 농업인 단체 협의 이번에 부회장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할게요. 이분은요, 2011년도에 귀농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요. 퇴비차 이렇게 만들어요. 74살 되신 분이다. 올해는 75인가? 그런데요,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대상 받았어요. 사과, 복숭아 다 합쳐가지고 대상 받았어요. 귀농한 사람이에요. 귀농한 사람이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새로 배우는 거를 그대로 따라해요. 다시 말하면 옛날 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농 하는 사람이 제가 강의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고집이 세요. 고집을 안 해요. 그럼 이거거든요. 그래서 귀농하거나 새롭게 배우는 사람한테는 설명을 하면 이해하는데, 올해 농사 지은 사람은 그래요. 강의는 강의고, 농사는 농사. 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싫어합니다. 미국에서요, 한 30몇 년을 군대에 있다가 전역을 했어요. 그 전역한 사람이, 하다가 어릴 때 고향으로 갔답니다. 연금 나오잖아요. 그냥 행복했는데, 한 6개월 살다 보니까 너무 지겹대요. 아무 일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돈이야 받든 말든 동네 레스토랑에 가서 서빙하는 걸 했답니다.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야, 임마 군대 생활했던 내가 어떻게 서빙을 해? 그러니까요. 그런데 딱 들어가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문을 딱 받으면요, 딱딱딱 적은 다음에 딱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오면 이걸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이거만 하면서 잘한답니다. 그때 친구들이 그랬대요. 야, 저거 개버릇 난 못 줘, 저거. 저기 옛날 버릇 그대로 있을 거야 했더니, 군대 갔다 온 애가 그랬대. 아니, 나는 군대 거 완전히 버렸어, 나는. 나는 그거 생각도 안 해. 다 잊어먹었어. 나는 여기에 다 몰두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랬대요.
음식을 딱 가져와서 음식을 나르는데요. 저게 개벌은 남줬나 보자. 딱 날아가는데 중대 차렷! 하니까 딱 붙었답니다.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농은요, 버려야 돼요. 왜 버려야 되냐? 과학으로 버려야 돼요. 이게 좋다면, 이비료가 좋다고 하면 딱 그거예요. 뭐 때문에 좋으냐? 뭐가 들어있어서 좋으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과일대상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요. 이 사람 이것도요. 레드양이란 데가 있는데 이 생누력 퇴비가 괜찮은 퇴비더라고요. 전혜원이 퇴비차를 이 레드양이 이런 단점이 있어요. 한 번은 생산량이 10톤이 나오면 다음에는요 6톤이나 5톤이나 6톤밖에 안 나와요. 해거리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감사비료를 잘 주고 퇴비차 하세요 했더니 그 중에 회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했더니 해거리를 안 하니까 아예 연구회에서 200포를 사다 놓고 이걸 한다고 지가 시작했답니다. 제가. 문자로 보내주길래 제가 이거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거예요. 퇴비차에다 다른 비료를 혼합해서 질소, 인산, 칼륨, 마그네슘, 황, 붕소 등을 여기다 넣어서 쓴다는 거죠. 제가 오늘은 여러분한테 이런 화학 비료가 아니고 유기농을 섞어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알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나 꼭 이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최고의 품질은 1. 품종이 제일 중요. 그 다음은 전정이나 병해충 없애는 재배기술. 그 다음은 기상조건. 그 다음이 토양하고 비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재배기술이나 전정이나 모든 것도 잘 한 다음에 비료에 대한 걸로 하면 그러면 점점 더 좋은 품질을 생산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요. 자, 제가 질문 원래는 질문 자주 받는데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만 설명하려고. 퇴비차 만드는데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무나 먼저 말문을 터야 돼. 우리나라 사람 먼저 질문 안 해요. 예. 일단요, 두 가지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 과수는 연변 시비를 좋아하면 특별한 경우는 연면 시비 해도 돼요. 그러나 연면 시비를 자주 하면 손해가 더 많습니다. 그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걸 주는 이유를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면 시비를 자주 하면 뿌리가 약해져요. 뿌리가 약해지면 그러면 뭘 잘하더라도 절대로 좋을 수가 없어요. 급한 때는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 습관하면 안 됩니다.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나무는요, 채소는 안 그래요. 나무는요, 양분을 주면 물관부라는 데를 통해서 잎으로 가요. 그럼 잎은요, 이건 양분이에요. 잎은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을 받아와요. 이걸 뿌리한테 줘요. 이 양이 정확합니다. 잎은 받은 것만큼만 줘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옮겨 심으면 뿌리가 잘리잖아요. 나무 가지를 쳐주지 않으면 나무 죽어요.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연면 시비를 하게 되면 이 현상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연면 시비를 하면 2% 양분을 받았기 때문에 뿌리에서 양분이 안 간 거예요. 그러면 이파리는 뿌리한테 양분을 안 줘요. 그러면 뿌리가 계속 약해져요. 그래서 2% 주는 거는 주사 맞는 것처럼 효과는 빠르다. 눈에는 금방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토양으로 줘야 된다죠. 그래서 아주 급할 때는 연면 시비를 해도 가능하면 토양으로 주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만약에 알맹이를 무슨 비료를 줬어요. 근데 뿌리까지 가서 물에 녹지 않으면
뿌리가 못 먹는 거예요. 내가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이 내 손에 안 닿아요. 뿌리가 안 닿아요. 물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 퇴비차로 만들어서 주게 되면 물이잖아요. 물이면 뿌리한테 닿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 색깔이 변하는 걸 보세요. 이건 단순히 우러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제가 시간이 안 돼서 그렇지 막 거품이 넘쳐버려요. 미생물이 활동하면서 다시 큰다라는 거예요. 퇴비는 이게 있거든요. 퇴비는 저게 미생물이 막 커서 미생물이 포자들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포자를 깨워서 다시 활동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퇴비는 잘 만든 퇴비면 진짜 좋은 거예요. 유기질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못 만들면 그 안에 변균이 되게 많습니다. 유기농한 사람한테 제가 그런 말을 가끔 해요. 아까처럼 냄새가 좋은 퇴비하고 부엽토하고 뭐 어느 게 좋을까요? 하면요. 유기농한 사람 다 그래요. 부엽토가 좋죠. 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쌀뜨물에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퇴비를 좋은 퇴비와 부엽토를 갖다 놓고 쌀뜨물에다 한 줌씩 넣었어요. 그러면요. 하루 이틀 지나면 퇴비 넣은 데는 부글부글 끓기 시작해요. 부엽토는 잽도 안 돼요. 왜? 부엽토 같은 거는 나무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영양가가 달라요. 비가 얼마나 오는 사이에 영양가가 남아있기도 하고 쉽게 내려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퇴비를 제일 잘 골라서 주게 되면 내가 여기에 나무에 이파리로 주는 것보다 토양으로 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퇴비차는 과수하는 사람한테는 꼭 관주 위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왜냐하면 시비하세요. 왜냐하면 아프면 우리 주사 맞잖아요. 근데 내가 위도 좋고 소화도 잘 시키는데 닌기를 맞고 점심 걸으면 안 되잖아요. 사과를 넣을 때는 단기간에 저렇게 놓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아까 오남종 씨 한 것처럼 담가놔야 돼요. 자요. 이러거든요. 옛날부터 다 그 방법을 썼어요. 딸기 농사한 사람은 딸기 비상품을 발효시켜서 딸기한테 주고, 감귤하는 사람은 감귤을 발효시켜서 감귤한테 주고 하는 거죠. 원리로는 가장 좋은 거예요. 왜? 사과에 있는 영양가를 사과로 주는 거잖아요. 그 이상 좋은 게 없어요. 그러나 주의할 것은 뭐냐? 1. 병든 사과를 사용하면 병이 옮겨갈 수도 있어요. 재수가 없으면.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그런 재수가 없어서 피상품도 썩지 않은 것, 썩었다면 깎아내서 넣어라. 그렇게 해서 넣는 건 좋은데 지금 이렇게 기포기로 쓰는 거는요. 불과 온도만 맞춰주면 2, 3주면 만들어요. 2, 3주면 완전히 간장 색깔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사과를 넣어서 만들고 싶다면 아까 오남종 씨처럼 한 1년 가까이 사과를 발효시키는 정도의 기간 동안 놔두시면 그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맞는 겁니다. 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냄새가 발효가 된 건 줄 알지만 발효가 덜 되면 냄새가 나고요. 또 하나는 다른 거를 뭘 섞으면 거기서 가끔 암모니아 가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 온도를 조금 더 높이는 사람도 있고 기포기를 세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냄새가 났다가 냄새가 가라앉으면 이제 된 거예요. 잘하시네요. 괜찮습니다. 내 배는 유기농 흑선병 때문에 견뎌내요. 괜찮습니까? 이거 또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퇴비차를 쓰면 선생님 쓰시니까 참 좋은데요. 그러면 여러분 경비가 많이 안 들어요. 아까 오남종 씨는 친환경협회니까 물어보세요. 하우스를 3,000평 하는데요. 심심해서 감귤 친환경으로 10,000평을 더해요. 그만큼 쉽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요. 잘 기록을 하기 때문에 기록을 해서 몇 월 며칠 날 되면 쫙 스위치만 틀어가지고 관주로 비료를 쫙 주고 그러면 그거 다 메모해서 외국인 노동자한테 시키는 거예요. 1년에 2번씩 마누라들이 외국인인가요?
우리 협회니까 물어보세요 한번요.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를 가르쳐주면요, 자기 농장에 맞게끔 다 응용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다 똑같이 안 만든다. 다 농장에 맞게끔 조금씩 다르게 만든다는 거죠. 또요. 예. 예, 선생님부터 할까요? 몇 배로 관수를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이따 말해주겠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퇴비마다 돈분, 개분, 우분이 다르고, 텃밭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드는 거나 선생님이 만드는 것이 퇴비가 다르면 다 달라요. 그래서 몇 배라고 하긴 힘들지만, 색깔로 보여주는데, 그래서 제가 저게 다 되면, 색깔을 요렇게 희석해서 쓰세요라고 보여주려고 물을 가져와요. 요거는 연면 12형, 요거는 관주형으로 따로따로 색깔을 맞춰서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보통은 그냥 평균 잡아서 한 4, 50배부터 기준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한 통을 만들면 한 4, 50번은 쓴다라는 거죠. 4, 50통을 만들어 쓴다는 거죠. 꽤 많은 양이죠. 아, 그럼 저게 이거예요. 독일 교수가 했던 얘기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독일 교수, 제가 영어를 논문 발표할 때는 외우고 정리하고 해서 발표하는데 막 즉흥적인 거 설명을 잘 못해요. 외국 교수가 온다니까 제가 그랬죠. 그 영어된 제주도 관광 걸 다 외웠어요. 근데 외운 걸 기억해 놓은 걸 얘기하니까 불과 한두 시간 얘기하고 나니까 본전이 다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차를 운전하고 막 가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제가 그걸 하면서, 이건 시간이 기니까 얘기를 할게요. 제주시예요.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이만큼 하니까 설명을 다 해버렸어요. 독일 교수한테 그랬죠. 할 말이 없으니까. 농업 얘기는 준비하지 않고도 통하거든요, 말이. 그래서, 야, 독일은 유기농이 7, 8%나 되고 한국은 0.2, 0.3%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그 정부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냐? 어떤 거로 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퇴비차로 한다라는 거예요. 퇴비차로. 야, 그러면 독일은 밀 같은 걸 많이 재배하는데 밀에만 쓰느냐, 과수나 채소에도 쓰느냐 하니까 뭐 밀은 잘 안 쓴대요. 밀은요. 워낙 면적이 넓어서 안 쓴답니다. 그러니까 과수하고 채소에는 다 쓴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이게 그 소농, 대농이 있는데 대농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쓰냐 했더니 그냥 조그맣게 농사 짓는 사람이 쓴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모슬포, 여기 삼방산이 있거든요. 삼방산이. 모슬포니까 내가 그랬죠. 점심을 먹으려면 그분이 우리 친구 소개로 왔어요. 농촌진흥청에 연구하러 왔던 사람 소개로 왔어요. 점심을 먹으려면 여기가 도시가 커서 여기만 햄버거를 팔고 다음은 햄버거를 이쪽 가야 판다. 그냥 햄버거 먹고 싶으면 얘기해라. 그랬더니 딱 하는 말 그거예요.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여가지고 자기는 초밥하고 회를 먹고 싶답니다. 그래서 내가 바가지 된통 썼네. 그래서 친구한테, 그 사람 한국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장정해서 했어요. 야, 너 임마 네가 보낸 사람이 임마 햄버거나 사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임마 초밥하고 회를 먹겠단다. 너 임마 1인당 4, 5만 원 들어. 너 어떡할래? 그러니까 친구 하는 말이 밥 사주면 자기가 톡톡히 보답을 할 테니까 사줘라 하더라고요. 삼방산에 왔어요. 그래서 일식집에 갔거든요. 둘이가 말이 안 통하니까 멀뚱멀뚱 이렇게 서 있는데 해 먹으려고 간장이 나온 걸 딱 보고 하는 말이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퇴비차가 만들면 이거하고 구별을 못한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이 발효해서 나온 건 다 간장 색깔이고 근데 물어봐요. 네가 말한 이 소농이 어떤 소농이냐? 그러니까 그저 2헥타르나 3헥타르 그저 한 3, 4헥타르 농사 짓는
조그만 농사랍니다. 한 10,000평 농사지는 조그만 농사꾼만 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하냐니까? 거기 1톤짜리 쓰거든요. 1톤짜리 쓰면 통을 5개나 10개를 사서 이렇게 통을 1톤짜리 놓고 퇴비는 대부분 다 자기네가 만들어서 쓴답니다. 팔지 않고요. 만드는 퇴비를 그냥 삽으로 막 집어넣는데요. 뚜껑 닫아놓고 시간 날 때마다 이걸 저어준대요. 그냥 하루에 뭐 한 30분씩 저어준답니다. 뚜껑 닫아놓고 빗물만 안 들어가면 된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하루 이틀 동안 색깔을 보고 간장 색깔이 되면 하루 이틀 동안 보고 하루 이틀 동안 시간을 내서 걸러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하고 똑같은 질문했어요. 몇 배로 이석하냐? 그랬더니 이건 모른대요. 그랬더니 마침 그때 식당에요. 요런 병에다가 둥글레차 있죠, 둥글레차. 예. 둥글레차를 담아서 이렇게 짝퉁 보리차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저렇게 희석해서 쓴다. 그런데 농도는 지가 조절해야 된다. 왜냐하면 과수는요, 수체 내에 양분을 보관을 해요. 잎의 양분이 떨어지면 수체에서 잎으로 가요. 비료를 많이 주면 잎에다가 보관하지 않고 수체에다 보관을 해요. 그래서 이게 수세가 세지는 거예요. 도장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된다. 근데 욕심내지 마라. 왜냐하면 생각보다 잘 큰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은 뭐냐면 제가 이따 보여드리는 게 몇 배라는 거는 색깔로 보여드리고요. 과수는 조심해야 될 것이 너무 욕심을 내면 도장지가 나옵니다. 채소는 되게 쉬워요. 채소는 주자마자 열매하고 이파리, 고추 같은 거 키우면 윤기가 좀 달라져요. 그리고 이렇게 이파리가 축 처지는 현상이 잘 없어져요. 그래서 채소는 쉽지만 과수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습니다. 한두 번 더 질문 받고 쉽까요? 한 번 쉽까요? 질문이요. 예? 그 말 안 했구나. 그랬구나. 그 사람들은 여름에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히터하고 여름에 만드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온도 때문에. 근데 우리는 기포기하고 히터를 쓰기 때문에 아무 때나 만들어도 됩니다. 보통 여름에 만드는 사람은요, 히터 안 쓰기도 하더라고요. 히터 쓸 때는 꼭 그 말을 해요. 왜냐하면 저게 전기압선의 위험이 있잖아요. 또 온도는요, 간장 만들듯이 맨 온도에서 1년 동안 놔두기도 하니까 온도가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항상 켜놓을 필요는 없어요. 왜?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농장에 나가서 일할 때는 켜놓고 올 때는 꺼놓고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쓸 때는 꼭 합선되거나 과열되는 걸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땐 그러죠. 그거요, 기폭이 조금 더 쓴다, 히터를 쓴다면 빨리 되긴 하지만 막 잘 되는 건 아니니까 과열돼서 화재 조심하십시오. 있을 때는 꽂았다가 올 때는 그냥 빼버리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요.